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과학 2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16페이지 해당하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페이지를 보면은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기라는 게 나와요. 스스로 생각해보기. 여기서 어떤 장난감 차는 아닌데 여기는 막대 열차로 돼 있네요. 장난감 차로 생각해도 돼요. 바퀴가 달린 장난감 차, 뭐 이렇게 생긴 거, 몸체가 있고 이렇게 바퀴가 달린 장난감 차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요 포장도로에서 모래사장으로 쭉 굴려요. 그럼 포장도로에서는 잘잘잘 쭉 이렇게 굴러가다가 모래사장에 딱 바퀴가 들어가는 순간 요 자동차 장난감 차의 속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장난감 차가 가던 방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 일단 얘는 지금 A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쭉 가다가 모래사장 쪽을 지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장난감 차의 경로가 B 방향으로 꺾일 것인가, 아니면 원래 가던 요 A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방향 변화 없이 이동할 것인가,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바퀴로 연결된 막대 열차가 도로에서 모로로 진입하는 경우 진행 방향은 A랑 B 중 어디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뭐 다들 느낌으로는 알겠죠? 이렇게 그대로 쭉 간다면은 포장도로랑 모래를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았겠지? 모래라는 뭔가 새로운 이 바닥에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 방향도 B 방향으로 바뀔 거다라는 느낌은 있을 텐데, 맞아요. 답은 B고요. B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장난감 차의 바퀴, 뭐 막대 열차든 장난감 차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바퀴가 다 포장도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왼쪽 앞바퀴 하나가 모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른 애들은 포장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 바퀴들이 원래 속도대로 잘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래에 딱 들어간 이 바퀴는 포장도로 위에서 달리는 바퀴보다는 천천히 구를 겁니다. 바퀴의 바퀴 수가, 회전이 천천히 구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여기로는 잘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빨리 가려고 하고 여기는 느리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꺾어버리게 되겠죠. 이 바퀴가 이렇게 돌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얘 진행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B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그냥 쓰기 위해서 어떤 언어로 정의를 좀 해보자면, 이 무엇인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지나갈 때, 통과를 할 때 매질이 바뀌었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굴절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장난감 차로 봤지만 이런 지진파와 같은 파동도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 속도가 느린 매질로 이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지진파라는 파는 매질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매질이 바뀜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지고, 이동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구 내부의 물질을 뭐 직접 시추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조사, 아니면 간접적으로 조사. 그래서 지구 내부를 연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걸 시추라고 합니다. 내가 지구 땅을 파보는 거야. 깊이. 최대한 깊이 파보는 게 시추고요. 근데 인류가 가장 깊이 들어가 본, 이렇게 땅을 파본 깊이는 약 12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대륙 지각이 두께가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40km 정도 되죠. 그리고 해양 지각이 두께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12km까지밖에 못 파봤으니까 제일 얇은 해양 지각을 이용해서 팠을 때 그나마 이제 지각 다 뚫고 그리고 상부 멘틀 어느 정도 아주 약간 파본 게 인간의 이제 지구 내부를 직접적으로 파본 최대의 깊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깊이 어느 정도 지구 내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파봤다는 그런 의미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포획암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1에서 배웠죠? 어떤 돌덩이가 녹는 점이 높으면은 이 마그마가 이렇게 막 지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암석을 막 뚫고 가면서 부서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 부스러기가 녹는 점이 높다면은 마그마 안에서도 보존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마그마가 굳었을 때 특정 A라는 암석, 마그마 굳어서 만들어진 A라는 암석에 부스러기가 낀 이 B라는 암석에 부스러기가 낀 상태가 되고, 그 B를 포획암이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좀 불순물, 다른 곳에서 끼어든 그런 애를 포획암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안쪽에 있는 게 온전히 포획암으로써 이제 보존이 된 채 마그마가 분출할 때 걔가 딸려왔다면 우리는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암석의 모습을 지구 바깥으로 꺼내온 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진파의 속도를 봐가지고 여기가 지금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밀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쪽에 핵이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지진파를 분석함으로써였던 거고, 우리가 핵까지 직접적으로 가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진파를 연구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 외에 운석 분석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 이 태양계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성운에서부터 만들어진 거고, 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 비슷한 물질들이 이렇게 그 위치에 비슷한 원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지구라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석이 떨어질 때 다 태양계의 궤도 안에 있었던 거라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랑 태양계의 물질 중 일부가 지구로 들어왔을 때 걔의 모습이랑 지구 안쪽의 모습이랑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이런 운석들을 분석을 했을 때 지구의 안쪽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진파 분석을 직접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지진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이 9분을 찍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를 1차 실험하고 지진파부터 2차 시 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